캄보디아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천지 회장이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인 감금 사태도 연루돼 있는데요. 천지는 중국으로 송환돼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20대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으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We are convinced that the police are aware of what's happening. So that's why we are comfortable in talking about, or rather asking, why is this happening? Why is the Cambodian state allowing it to happen?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 뒤에는 프린스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간 프린스 그룹 천지 회장은 행방이 묘연해 실종설까지 나왔는데 캄보디아와 중국의 공조작전으로 2달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작전을 벌였다며 천주와 그 측근 2명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주는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등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돼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체포를 앞둔 지난해 12월 캄보디아가 천주의 기와 국적을 박탈하면서 자국민에 대한 재판권을 주장한 중국이 신병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방의 정밀 조사를 무마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미국 법원이 아닌 곳에서 처리하려는 중국의 선호와 부합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캄보디아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천주는 대규모 사기 단지를 운영하며 우리 돈 약 88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프린스 그룹과 천주 회장을 제재하고 관련 사업체와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프린스 그룹과 천주 회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을 독자 제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정부가 동남아 지역의 온라인 조직 범죄에 대응해 처음으로 독자 제재를 발동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천지 회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단체 130여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요. 국내 자산 동결, 국내 금융 거래 제한,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지성님 기자입니다. 정부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 조직과 조직원, 조력자들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 유인 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수많은 한국인이 감금됐던 태자 단지와 망고 단지를 비롯해 대규모 스캠 단지를 조성 운영한 프린스 그룹의 천주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범죄 조직 자금 세탁에 관여한 후이원 그룹과 그 자회사들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캄보디아 보아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 조직 총책과 한국인 대학생 폭행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입니다. 프린스 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 조직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 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취해지며 개인의 경우 국내 입국이 금지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내 은행에 개설한 일부 제재 대상 금융계좌에 수천만 원의 예치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교부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협력과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 추가적인 제재 대상 지정, 불법 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 그리고 후이원 그룹 관련 사건 등 모두 24건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는 온라인 구인, 구직 광고에 대해서도 대거 차단과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신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 서소문로의 한 건물.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배후 의혹을 받는 프린스 그룹의 한국 사무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국내에도 거점을 두고 활동했다는 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전담 TF팀은 캄보디아 납치 실종 사태와 관련해 프린스 그룹을 포함해 모두 24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프린스 그룹의 국내 연락사무소는 현재 폐쇄 상태라며 건물 임대차 계약서 등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을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소는 운영 당시에도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창구라는 의혹이 제기돼 국세청도 조사에 나선 후이원 그룹 역시 내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후이원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경찰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압수수색하는 등 별개의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구인구직 광고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131건을 모니터링해 삭제, 차단 요청하고 29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범죄 연관성이 높은 광고를 자체적으로 삭제, 차단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납치, 실종 등 범죄와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광고 글을 올린 2개의 텔레그램 채널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미국도 중국 범죄 조직의 피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1조 4천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사기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신주원 PD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범죄 조직들이 미국인에게 보내는 피싱 문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피싱 문자 전체 건수는 지난해 1월보다 3.5배 증가했습니다. 단 하루에 33만 건에 달하는 피싱 문자가 쏟아진 날도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문자 피싱으로 지난 3년간 중국 범죄 조직이 벌어들인 수익이 약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이 넘는다면서 그 범죄 수법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조직은 주로 피싱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 도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기일이 경과했다거나 우편 요금을 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이 피싱 사이트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만든 뒤 이렇게 빼낸 신용카드 정보로 상품권이나 휴대전화, 옷 같은 물건을 카드 한도까지 구입하는 겁니다. 범죄 조직은 사람 한 명당 1,000개의 휴대전화에 피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이른바 심카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이버 보안 회사는 미국에 최소 38개의 심카드 농장이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특히 심카드 농장 설치나 신용카드 결제에는 메신저를 통해 고용된 미국 내 임시 근로자가 동원되기 때문에 범죄 조직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영국과 공조해 돈을 뜯어내고 인신매매한 노동자들을 고문하는 온라인 사기 기업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는 프린스 그룹이 그 대상인데 이 그룹의 회장 천지 역시 중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중국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등지에서 활동 중인 중국인들의 범죄 조직 소탕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5년간 36만 명을 압송해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동남아 사기 범죄 대부분은 중국계 폭력 조직과 연계돼 있고 삼합회가 핵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채 비행기에서 끌려 나오는 사람들. 지난해 4월 캄보디아에서 도박과 통신 사기 혐의로 붙잡힌 용의자 130명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에도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소탕 작전을 벌여 240명의 피의자를 전 세계로 압송한 바 있습니다. 中国正同泰国、缅甸等国家积极开展双多边合作，综合施策，标本兼治，合力封堵不法分子在有关国家流窜作案。 지난 5년간 중국이 통신 사기와 도박 등으로 동남아 등지에서 붙잡은 용의자는 우두머리 3,400명을 비롯해 36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작년 한 해에만 39명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중국 최고검찰은 밝혔는데 최근 중국 법원은 중국 유명 배우 왕싱 사건과 연루된 미얀마 중국계 범죄 조직 밍시 가문 일당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温州市中级人民法院对明家犯罪集团案一审公开宣判，明国平、明真真等11人被判处死刑。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계 범죄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캄보디아에서 장학재단 운영 등 자선 사업가를 자처하며 강제 노동 수용소 운영과 대규모 암호화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천즈 프린스 그룹 회장이 도피 중이라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천즈 외에도 중국계 슈아이민과 둥러청, 저즈장 등 사업가들이 범죄 배후로 지목되는데 실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내 온라인 사기 범죄 대부분은 중국계 폭력 조직과 연계돼 있고 삼합회가 핵심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현지에서 중국이 대규모 소탕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건 중국의 영향력 때문이란 분석인데 현지 정권과의 결탁한 대형 범죄 조직을 엄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배후로 중국의 범죄 조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초국가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공안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스캠 범죄 단지 정보 교환부터 범죄자 검거, 또 피해자 구조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에 있는 프린스 은행 입구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중국계 캄보디아인 천즈가 운영하는 프린스 그룹 계열 은행으로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기업입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국인들이 가담하는 초국가적 범죄. 경찰청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공안부와 함께 보이스피싱 같은 초국가 범죄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유재성 한국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중국 공안부 부부장을 대리해 다이빙 조한 중국 대사가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도관하겠습니다. 양국은 스캠 범죄 단지와 관련된 정보와 증거를 교환하고 범죄자 검거를 위해 공조 수사와 합동 작전에 나서는 등 범죄 소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공식 발족하고 전담 부서를 지정해 상시 협력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세부 공조 방식 등 후속 논의를 위해 중국 공안부 방문도 추진합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과도 범죄 합동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전담 조직을 꾸려 양국 경찰 간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한국 경찰을 현지에 파견해 한국인 대상 사기 범죄에 대응하는 코리안 전담반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동남아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발족되는 국제 공조 협의체에 캄보디아 경찰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